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반드시 투자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0쪽 등비수열의 합을 하기 전에 빠르게 정의, 등차수열의 정의는 D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면 그것을 등차수열이라 불렀어. 그럼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B를 등차중항이라 부르지. 그래서 등차중항의 두 배는 A와 C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일반의 AN을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항 더하기 D를 몇 개 더해? n-1개 더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갭이 n-1개 있다는 거. 근데 전개해버리면 결국 n에 가는 몇 차? 1차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이제 개념을 좀 벗어난 다른 문제집으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합 역시도 마찬가지야. 평생 써먹습니다. 제대로 유도하고 기억하세요. 알겠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또는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다 보면 옛날 올드한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논댔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나온댔어요. 항수 곱하기 중앙값 또는 전개하면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곱 d였지. 근데 이것도 결국 몇 차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 전개하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세모 n 상수항이 0인 등차수열이었어.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한다면 a1 값은 s1과 같고요. an은 sn에서 sn-1곱 같았지. 맞죠? n은 2 이상. 만약 같다면 하나만 쓰셔도 괜찮아요. 자,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등비수열 정의는 rate, R로 표현한댔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상수를 가질 때 등비수열이라 불렀지. 맞나요? 그래? 얘가 정의였고요. 그럼 그 성질은 뭐였어?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B를 등비중항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B제곱은 AC. 등비수열 일반항은 뭐였지? 일반항 AN은 첫장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걸 등비수열의 합은 혹시 멱수열이라고 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있나? 멱수열 해법이 있어요. 우선 멱수열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멱수열은 복잡한 두 개의 수열을 곱으로 연결한 수열을 멱수열이라고 부른다. 근데 어려운 거 싹 다 빠지고 이제 새로운 2015년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멱수열은 앞쪽은 등차수열이고요. 뒤쪽은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는 멱수열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등수학에서 이거 크게 안 벗어납니다. 크게 안 벗어난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수학도 있지만 그건 대학 가서 배우세요. 알았지? 혹시 모르죠. 내년에는 이게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멱수열에 이걸 그냥 편의상 캡틴 A1이란다면 오케이, 그 해법은 멱급수라는 게 있어. 멱급수는 SN이라는 게 있어. A1, A2부터 어디까지? AN까지 합을 구하는 해법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 낯설어서 어려워요.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SN 빼기 공비 곱하기 SN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할 수 있단다. 압니다. SN은 첫 번째 항부터 A, 근데 A1 대신 A 잡을게요.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N번째 항은 뭐예요? A 곱 R의 N-1제곱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해? 공비 R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R 곱하기 SN은 여기다 R 곱하면 AR, 알겠지? 여기다 R 곱해보세요. AR 제곱 쭉쭉쭉쭉쭉쭉. 그럼 그 전번장이 밀려서 나오니까 AR n-1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약간 빌리잖아. 그래서 AR n제곱이 되네. 그런 후에 변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렵겠습니다. 변변 빼버리는 거예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SN 마이너스 R 곱하기 SN은 쓱싹 동량이 더 없어지지. 남는 것 A가 남고요. 제일 마지막 번째 부호 바뀌어서 A 곱 R의 N제곱이 남는다. 그래서 분배 법칙 A를 묶어내고
1-R의 n제곱이 남는다. 얘도 마찬가지야. 분배 법칙 1-R의 Sn이 바로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남는다. 두 가지로 분리하셔야 돼요. if one. 만약에 공비가 1이면 Sn은 뭐죠? 첫 번장 A, 두 번장 A, 세 번장 A, n번장도 A가 되지. A가 몇 개? n개가 되지. 그래서 AN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비가 1이 아니면 R값이 1이 아니면 1-R을 나눌 수 있지. 그래서 합 SN은 1- 공비분의 첫장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 해법들이 여기 녹여져 있다. 250쪽에.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3쪽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이든 일반은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물론 책처럼 등비 수열을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R이 2분의 1이다.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 32분의 1이다 해도 괜찮아요. 그 두 개를 나눠서 해도 그 책풀이입니다. 근데 이미 수업을 한번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AR과 AR 5제곱에 집중해 보세요. 두 번장과 네 번장에 집중한다면 두 번장이 여섯 번장이 된다는 것은 공비를 몇 개를 더 곱하면 돼요? 그렇지, 네 개를 더 곱하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지. 2분의 1에서 3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아하, 2분의 1 곱하기 R의 4제곱이 32분의 1이다 하면 되잖아요. 어때? 같은 말 맞지? 나눠도 괜찮고 선생님처럼 등비수열의 정의를 이용해도 괜찮다는 거야. 2를 곱해 R의 4제곱은 16분의 1 짝수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몇 개 있지? 2개입니다.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 루트 16분의 1 지수로 바로 바꿔도 괜찮고 직관적으로 풀어도 괜찮아. 4제곱에서 16분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잖아요. 근데 공비가 어떤 수라고 했어요? 양수를 했으니까 R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내시고 물론 첫 장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S5라는 표현을 쓴단다. 이거 안 적으면 감점됩니다. S5는 등비수열의 합 불러볼까?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장 A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전체 항수였습니다. 좀 낯설죠? 다시 등비수열의 합 SN은 R-1 분의 첫장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써도 괜찮고요. 이거 선생님 1-R 언제 쓰고요? R-1 언제 써요? 룰을 정해준다면 분모가 음수가 되지 않을 때 R이 1보다 크면 여기 표현하고요. R이 0과 1 사이면 얘가 밑에 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해봐. 1-R 분의 첫장 A 곱하기 1-R N제곱 똑같잖아. 단 공비가 1이 아닐 때 써먹습니다.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뭐지요? SN은 뭐지? 그렇지, A를 N번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여서 A 곱 N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여기다가 계산하고 듭니까요? 공비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 보세요. 첫 장이 뭐지? 1이죠. 1 바로 계산하면 여기다 분자 분모에 계산할까? 자,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죠? 생략합니다. 그래서 A 자리 1을 대입해서 계산은 산수는 우리 제자들 몫입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3쪽 필수예제 28번. 자, 이거 잘 틀리는 요령 잘 봐. 선생님 틀릴 겁니다. 맞춰봐라. 아니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어. 등비수열의 합도 발견해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일반은 AN을 적으세요. 첫 장은 뭐지? 1. 공비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전체 몇 제곱? n-1제곱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합의 SN은 자 바로입니다. 합의 SN은 공비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1 곱하기 공비에다가 지수에는 항수가 올라갑니다. 항의 개수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서술형에서 감점이 됩니다. 왜요? 맞는데요?
그렇지. 지금 이 상태는 이 스타 1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지. 공비가 0이 아니란 상태야.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근거는 단. 뭐라고 적어야 돼요? 단. 그렇지. 단. 공비. x 플러스 1이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인 거예요. 이거 안 적으면 틀린다. 그래서 x는 0이 아닐 때는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조건을. 알겠지? 근데 if 그러면 좋았어.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공비 x 플러스 1이 1일 때는. 아니, SN은 뭔데? 첫 장이 1이면 두 번째는 뭔데? 1이잖아. 세 번째는 1이고 n번 장도 1이네. 그래서 1이 n개 있다. 그래서 n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 1 조건에 홀릭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잘 보시면 이건 공비가 1이 아니란 말이 아니란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4쪽 필수예제 29번 직독지키 합니다.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합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S5죠.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A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1. 빨랐나? 얼른 익숙해져. 생소한 건 인지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진다. 또 사람이 금방 적응하는 동물이라 또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패턴이랑 지금 패턴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요?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고3 올라가면 또 패턴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된단다. 한 번 더 진화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공부량, 이 정도 체력, 이 정도 정신력 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고3들 경쟁자들이랑 대결하기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조금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점 강해진단다. 가속을 밟아야 된다. 에? 그렇지. 어차피 무한 경쟁 상대라. 평생 경쟁해야 됩니다. S10은 등비수열 합이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A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지만 합차공식이라 쓸 수 있잖아요. 합차공식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어때요? 이 녀석이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억 조건에 한번 봐봐. 이 녀석을 스타 1이란다면 여기 숨은 그림 스타 1 보이지? 이만큼이 얼마지? 1이라고 했네. 그럼 이 녀석은 R의 5제곱 플러스 1은 3일 수밖에 없고요. R의 5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look at me 볼 수 있니?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물었어요? 첫 번장부터 15번장까지 합을 물었잖아. 그 준식은 S15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A 곱하기 공비의 항의 수 마이너스 1. 세제곱차 인수분해잖아. R의 15제곱이라는 것은 R의 5제곱의 세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바로 세제곱차 쓸 수 있죠. 자, 분모는 놔두시고 분자를 세제곱차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R의 5제곱의 제곱이면 R의 10제곱이죠. 더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까지 세제곱차 인수분해 해봤지? 그랬더니 이만큼이 스타 1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네. 바로다가 1 곱하기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8이죠. 안 속네. 4 더하기 2 더하기 1 답은 7이죠. 맞네. 자, 좀 빨랐나? 연습하세요. 보는 건 안 된다. 수학은 손으로 하는 과목이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5쪽 필수예제 30번입니다. 얼른 진도 나가서 올해 쳤던 고3들 3월달, 4월달에 쳤던 있죠. 모의고사 2개 수일 관련된 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재미날 겁니다. 물론 지금 작년에 쳤던 6월 것도 내가 해설 강의가 지금 밀려있지만 올해 트렌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한번 재미난 게 많아요. 자,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네. 누가 뭐라도 뭘부터 구한다? 일반은 AN부터 구하겠습니다. 첫 장 1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제곱 등비수열 합 SN은 불러볼까요? 같이 호흡해라. 1 공비분의 첫 장 1 곱하기 소가로 1 2분의 1의 항수 n제곱을 쓰면 됩니다. 이 2를 곱해버리면 SN을 좀 이쁘게 쓸까? 분모는 1이잖아. 쓱싹 1이잖아. 분배하면 2 2분의 1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니? 다르지 않지? 이 녀석이 뭐보다 큰? 1.999보다 큰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이렇게 풀 건데 1.999를 건드려 볼게요. 이 녀석은 2 빼기 0.001이잖아. 네, 이제 맞나요? 네. 2소하고요.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이걸 푸나 2분의 1의 n-1제곱이 뭐보다 작은 0. 그러니까 1000분의 1보다 작다. 얘를 푸나 똑같잖아. 맞죠? 그 로그를 안 풀어도 되지 이 정도는. 만약에 2분의 1의 10제곱이면 1024분의 1이잖아. 그럼 1000분의 1이 커요? 1024가 커요? 1000분의 1이 더 크지? 그럼 만약에 2분의 1의 지수의 9가 더가는데 512분의 1이잖아. 그럼 1000분의 1이 커요? 512분의 1이 커요? 이게 크잖아. 그러면 n-1이 뭐면 돼요? 최소인 n-1은 10이면 되지. 그래서 n값은 얼마? 1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5쪽 필수 31번입니다. 다음에는 보자마자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에 내가 성질을 유도를 안 했는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SN은 뭐였어요? 공비-1분의 첫 장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얘를 분배법칙 쓸 겁니다. 분배법칙 R-1분의 스몰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1분의 마이너스 A죠. 책에서는 얘를 치환을 해서 써놨어요. R의 N제곱의 개수를 캡틴 A, 뒤에 상수를 캡틴 B라고 치환해놨단다.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에서 A와 B의 합이 0일 때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로 간주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A가 얼마야? 캡틴 A는 R의 5의 N제곱의 개수 1이잖아. 상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어때요? 맞지? 그래서 보자마자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5의 N제곱의 밑 5를 바로 공비로 나타내시면 돼요. 알겠나? 낯설죠, 그죠? 다시. 자, 요 유도를 내가 안 하고 넘어가서 설명해 주는 거다, 지금. 등비수열 합은, 자, 다시 한번. R-1분의 첫창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알겠지? 그런데, 이거 분배한 거잖아. 이 녀석 분배해서 이렇게, 맞죠? 캡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캡틴 B에서 캡틴 A는 R의 N제곱의 개수, 캡틴 B는 상수에서 이 두 개 합은 얼마다? 0일 때는 무슨 수열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0.7초 만에 푸셔요. 알았지? 보자마자 공비는 얼마다? 5다. 알겠지? 왜? 캡틴 A와 캡틴 B 합이 얼마야? 0이잖아.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A1은 S1과 같아요. 보세요. S1은 얼마지? 5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4가 나오잖아. AN은 SN에서 SN-1를 뺀 거네. SN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뭘 뺀다? 5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야. 1 없어지면 다시 5 곱하기 5의 N-1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 다시 바꾸면 4 곱하기 5의 N-1제곱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단, 이 녀석은 2 이상이긴 한데 만약에 N자리 1을 대입해봐. 뭐가 나오지? 4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첫 번장부터 일반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첫 번장부터 성립하는 거다.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찾아내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렇게 찾아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풀이, 내가 했던 풀이 더 빠릅니다. 둘 다 익혀라, 둘 다. 알았지? 이거 보자마자 공비가 얼마다? 5라는 거. 밑 5를 나타냅니다. R은 5고요. 아니, S1은 계산해봐. 4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일반은 AN은 4 곱하기 5의 N-1제곱 0.7초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6쪽 원리 합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대충 넘어가는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시험에 안 논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 원리를 파악하면서 돈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단리법이라는 게 있어. 단자는 단순한 리자 계산, 리자는 리자 리자입니다.
단순한 이자 계산인데, 예를 들면 우리 입출금 자유통장 들어본 적 있지? 이 통장은요, 이자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내가 넣었던 금액에 대해서만 돈을 붓는 거야. 그런데 이자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자가 뭘까요? 수학에서 나타내는 이자는 원금에 대한 기간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기간에 따른 일종의 뭐다? 보관료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 서민들, 개미들이 있잖아. 1번 개미, 2번 개미들이죠. 개미 1, 개미 2, 쭉 많은 수많은 개미들이 있잖아. 그지? 그럼 월급 받으면 어때? 너네도 월급 받으면 한 달에 뭐 250, 300 벌면 30만 원씩, 40만 원씩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지? 그 은행은 돈을 모아서 어떻게 돼? 돈을 모아놓기만 할까? 실제로 은행 창고에, 금고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는 않대요. 다 현물로 다 바꾸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한대.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의 대표적인 게 이 두 군데지, 그제? 돈을, 목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야. 정부는 국책 사업 같은 걸 하겠지. 뭐 도로를 낳고 터널 뚫고 그래서 세금을 걷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뭘 얻어? 세금을 걷잖아.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돼? 정부 모한 후에 다시 은행에 주는 거야. 기업은 수출이나 맞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료를 은행한테 주는 거야. 이게 선순환 구조야.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지? 그래.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을 연, 월, 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나면서부터 해서 초 단위까지도 이자가 붙는다. 정말 많이 발전됐어요. 너희도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돈, 한 여윳돈 10만 원과 20만 원 정도가 충분할 수 있거든. 시작을 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원금이 존재하고요. 그 기간에 따른 보관료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단리법의 이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야. 자, 갑니다. 돈을 그냥 툭 맡기는 거야. 원금을 A1이라 할게. 그런데 이 원금을 A1 집어넣자마자 돈을 받지는 못해. 계약을 지금 책처럼 해줄게요. 예, 책에는 단위로 연이랬네. 그러니까 연이자라고 했습니다. 연이자. 연이자의 R%라 할 건데 이 의미는 1년을 보관했을 때 이자가 붙는 거야. 알겠지? 그럼 1년 후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얼마일까? 1년 후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얼마일까요? 원금이 그대로고 이자는 1년치. 내가 이 녀석을 2000년 1월 1일 날 돈을 넣었다 친다면 언제 받냐면 2001년 1월 1일 날 돈을 이자가 딱 붙는 거야. 1년 딱 만기 365일 딱 채웠을 때. 그럼 이자는 그 A에 대한 R% 바꾸면 100분의 R이 붙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년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를 이건 S1이라고 부르고 S2라고 부른단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원금 A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원금 A 그대로고요. 이자가 몇 번부터? 2번 붙는 거야. 2 곱하기 A 곱 100분의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쁘게 묶어내면 A만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2 R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얼마가 될까? S3는 역시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역시 이자가 몇 번부터? 이자는 100분의 R에 A 곱한 건데 이게 3번 분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계산을 책에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N년 후 이걸 은행에 N년 동안 맡겨놓기만 하면 이자가 몇 번부터? N번 붙는 거야. 그래서 A 곱 1 플러스 100분의 NR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단리법이야. 그럼 복리법은 조금 다릅니다. 복리법은 나 우선 계산부터 해드릴게요. 원금은 똑같이 A를 집어넣을 거야. 연이자를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R%를 할게. 1년 후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A 더하기 A 곱 100분의 R은 그대로야. 맞죠? 그런데 화살표가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녀석을 뉴 원금, 새로운 원금이라 잡는 겁니다. 그러면 S2는 그 새로운 원금, 자 A를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R에 대한 이 녀석에 관한 이자가 조금 더 붙는 거야. 1년치 이자. 알겠지? A 곱 1 플러스 100분의 R에
이 녀석이 다시 얼마 분다고? 100분의 R이 분다고. 이 녀석이 새로운 이자야, 이자. 새로운 원금에 대한 이자. 다시 분배 법칙 이 두 개를 묶어낼 수 있지? 묶어내면 A 곱 1 플러스 100분의 R이 몇 제곱이 돼? 제곱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자, 한 번만 더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 그럼 S3는 뭐야? 그 기존에 있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전체 제곱을 새로운 원금으로 보는 거야.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붙어? 그렇지. 내놔. A 곱 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 초록색만큼이 이자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어떤 법칙? 분배 법칙에서 이쁘게 묶어내면 맞아요. A 곱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전체 3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N년 지났을 때는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우리 제자들이 똑같은 원리를 한번 해볼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원금을 얼마를 잡을까? 만약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잡자. 그 연이율을 과감하게 10% 정도 줘볼까? 기간을 20년 동안 맡겼다 쳐보자. 우리 제자들도 나중에 돈 모아서 맞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목돈을 100만 원 넣은 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단위법으로 집어넣는다면 단위법 이거 20년 동안 맡겨놓은 거야. S20은 20년 후에 내 금액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20 곱하기 10이 되겠지. 맞아요. 이거 따라오지. 자,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하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이거 계산은 얼마야? 쓱쓱 싹싹 하면 1.2죠. 맞죠? 곱하기 1.2 해주면 되잖아. 결국 이건 왜? 잠깐만요. 20년 3? 3이네. 1.3이네. 자, 그래서 당연히 130만이 되는 거야. 이자가 얼마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자는 30만 원, 원금은 100만 원이야. 그런데 복리로 계산한다면 그 내가 맡겼던 100만 원은 얼마가 되냐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율 10의 전체 20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계산하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1.1의 몇 제곱? 20제곱이 되잖아. 20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자, 20제곱 하면 대충 계산하면 얼마 나와?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다. 다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1.1에 뭐가? 1.1 아닌가요? 0.1 1.1 맞지? 이 녀석에 잠깐만요. 20제곱 계산이 이거 계산하면 내가 이 연율을 좀 많이 잡았어요. 했더니 677, 499 정도 나와. 차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연이율 10% 주는 데를 맡겨놓기만 하면 20년 후에는 670만 원이 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적금법 계산 중에 단위복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건 예금이에요. 예금이 두 가지 버전이 있댔다. 하나는 단위법 계산법과 복리 계산이 있댔는데 적금은요, 복리 계산으로 한 번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넣는 것을 복리, 적금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지? 요즘도 적금 상품이 정말 많아가지고 선생님 다 설명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하는 원리 그대로 절대로 안 바뀐다. 돈은 단 1원도 허투루게 쓰지 않아요. 은행은 특히나. 알겠지? 너 일한 만큼 벌게 될 것이고 일한 만큼 투자하세요. 연초에 만약에 1월 초에 1월 1일에 1월 초에 어떤 금액 A를 넣는다 치자. 여기 1초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 기간을 N년 동안 맡길 거예요. N년 동안 딱 맡긴 후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 1년, 2년, 3년, 4년 쭉쭉쭉 이게 N년 초가 되는 거야. 그런데 N년 동안 맡기려면 N년 초에 돈을 찾아야 돼요. N 플러스 1년 초에 돈을 찾아야 돼요. N 플러스 1년 초에 딱 돈을 찾아야 되잖아. 이해가 되나? 간단한 예를 들어 다시 들어볼게. 1, 2, 3, 4, 5 초야. 이게 지금 5년 초입니다. 그런데 1년 초에 맡겼던 A를 5년 동안 맡기고 싶어.
5년 동안 맡기고 싶어. 그러면 돈을 언제 찾아? 5년 초에 찾아? 6년 초에 찾아? 6년 초에 찾는 거야. 그런데 이 은행이라는 곳은 연말 연시에 돈이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는 1년 1월 1일에 찾아야 되는데 언제 준다면 하루 또 빨리 또는 일주일 정도 빨리 N년 말에 준단다. 그래서 1월 1일이나 알겠나? 2024년 1월 1일이나 2023년 12월 31일 같이 본다. 알겠지? 돈을 언제 찾는다고? N년 말 시점에서 돈을 찾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1년 초에 맡겼던 A는 은행에 몇 년 동안 보관돼 있어? 이 A는 N년 동안 보관돼 있잖아. N년 동안 보관됐을 때 원리 합계가 얼마였어? 연이율을 R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 1 플러스 R에 N제곱을 찾는 거야. 아까처럼 670만 원을 찾아주는 거야. 100만 원 넣으면 20년 동안 맡기면 알겠니? 670만 원을 찾는 거야. 근데 돈은 단독으로 움직인단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2년 초에 맡겼던 A는 은행에 몇 년 동안 보관돼 있어? 1년 줄어든 N-1년 보관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N-1년 동안 보관돼 있는 보관료를 N-말에 찾는 거야. 그럼 A 곱 기간 얼마야? N-1 되겠지. 이해되지? 마찬가지야. N년 초에 한 번 더 집어넣거든. N년 초에 집어넣었던 A는 얼마가 돼? 1년 동안 보관돼 있잖아. 그래서 보관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 1제곱을 이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걸 우리는 적금이라 부른단다. 항수는 몇 개요? N개지. 그래서 SN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올라가 볼게. 알겠지? 그럼 공비가 얼마지? 1 플러스 R이 되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얘를 첫 장을 잡을 겁니다. A 곱 1 플러스 R 첫 장을 잡고 공비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쓱싹. 그래서 없어지면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근데 그대로 쓴 거예요. 외우지 말고 문제마다 쌤처럼 이렇게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내서 유도하세요. 그래야 쉽게 풀린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59쪽. 자,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보드를 만드세요. 스토리텔링이라 부르죠. 요즘 대세가 그런 거지, 그제? 자, 그냥 말 그대로 매년 초에 1월 초에 얼마를 넣었대? 2만 원을 넣었대. 얘를 A라 부를게요. 10년 말이랬다. 잘 봐. 10년 동안이랬다. 잘 봐. 이 두 가지 개념이 적당히 만나야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 못 풀어낸다. 알겠지? 공식을 풀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2, 3, 4, 5, 6, 7, 8, 9, 10 이 녀석이 10년 초 되는 지점이지. 근데 내가 1월 초에 넣었던 A는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거야? 10년 동안이잖아. 기간 봐봐. 1년 초는 요까지 가면 몇 년이에요? 9년이잖아. 1년 더 가야 된다고. 원래는 11년 초인데. 내가 원리 합계했지? 이건 연말정산이라고 했지? 언제? 10년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를 잘 보시다 보면 어떤 경우는 계약 파기에서 돈을 10년 초에 찾는 경우도 있단다. 그게 내가 지금 설명 안 한 그 전 페이지에 있는 2번 이론입니다. 자, 우선 잘 봐. 이거부터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1년 초에 맡겼던 A는 복리로 매년, 맞지? 복리로 한다고요. 얼마? 연이율 6% 했잖아.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몇 제곱? 기간 10년이 되는 거야.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이것만 계산하면 내가 얼마를 돈을 찾는 거냐면, 자,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1, 10, 100, 2만 원이네요. 1, 10, 100, 1000, 만 곱하기 1.06의 몇 제곱? 10제곱이죠. 자, 10제곱을 후다닥 하면 이게 대충 얼마쯤 되냐면 35,816원이 되는 거야. 금액이 작아서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단위로 계산한 거랑 복리로 계산한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나 이 원금이 좀 올라간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알아두세요. 티끌 뭐 대상이다. 2년 초에 맡겼던 A는 얼마가 되지? A 곱 1 플러스 0.06의 몇 제곱? 9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10년 초에 맡겼던 A는 1년 동안 보관되어 있잖아.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 한꺼번에 받는 게 뭐다? 바로 적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S10이 되는 거지. S10은
공비 1.06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이렇게 잡는 거지. 1, 10, 100, 1000, 만 곱하기 1.06.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비 1.06의 항수 10제곱 마이너스 1. 할 수 있겠죠? 지금 책에도 1.06이 10제곱을 계산해놨잖아. 이건 0.8밖에 안 되잖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도 스스로 해보세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계산 후다닥 하면 약 2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원금은 얼마야? 2만 원 10번 넣었으니까 원금은 20만 원이지. 이자는 약 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내멀리 수일 페이지 268쪽. 자, 이게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문자입니다. 이 기호가. 그런데 시그마는 읽기는 참 좋은 언어예요.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이 시그마 밑에 기호 있죠? 요 K 거 1 적어놨지? 이 시작 항번호라고 적었는데, 자, 이 녀석은 적으세요. 시작 항번호가 반드시 아래쪽에 들어간다. K가 항상 1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3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시작 항번호는 뭐야? 세 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시그마 위에 기호 있죠? 여기 N 적어놨잖아. N번째 항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마지막 항번호예요. 여기 만약에 3이라면 세 번째가 마지막 끝나는 항번호인 거야. 이게 만약에 2N이라면 2N번째 항이 마지막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래쪽은 시작 항번호, 위쪽은 끝나는 항번호. 그리고 반드시 오른쪽에 뭘 적는다? AK를 일반항으로 적습니다. 만약에 이거 한번 답해볼까요? 배운 친구들 답해보세요. 시그마 K1부터 10번째 항까지 3N은 얼마지? 그렇지, 잘 틀렸어요. 첫 번째 항 3N, 두 번째 항 3N, 세 번째 항 3N, 10번째 항도 3N인 거예요. 네. 맞지? 왜? 이 녀석이 지금 3N이라고 했지만 N이라고 적었다고 일반항이 아니라 K번장이 아니잖아. 맞지?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당하면 잘못하면 틀리거든. 이 녀석은 3N을 바로 뒤짝에 놓습니다. 10번 곱하면 30N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AK가 들어갔지만 AK라고 일반으로 치면 항상 AK가 K에 관한 식이 없는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이건 AK가 아니잖아. K에 관한 식에 따라서 바뀌는 그냥 상수잖아. 알겠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 자 다시 이 시그마는 SN과 똑같은 말입니다. SN 하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기억나지? 등차수열 합은 뭐였지? 2분의 N곱 A 플러스 L이었잖아. 또는 2분의 N곱 2A 플러스 N-1곱 D였잖아.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장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이 녀석은 R이 1이 아닐 때였고요. R이 1일 때는 A가 N개 더해져 있어. 자, 맞나요? 그리고 분리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시그마가 완전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등차 등비가 섞여서 나오고 단독으로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AK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의는 이거다. 시작 항번호, 끝나는 항번호 확인하고 일반항이 K에 관한 식인지 아니면 상수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 녀석은 수열의 일반항 AK의 K 자리에 1, 2, 3부터 N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A1부터 AN번째까지 합을 우리는 줄여서 SN 대신 시그마 K1부터 N번째까지 AK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알았지? 그 다음 K1부터 N번째까지 AK에서 K 대신 J 또는 I 등등등등을 쓸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K1부터 N번째까지 AK나 I1부터 N번째까지 AI나 J1부터 N번째까지 AJ는 전부 다 이런 표현과 똑같지? 네. 맞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나타낸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M부터 N까지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나이란 만다면 첫 번째는 뭔데? AM인 거야. 두 번째는 AM 플러스 1번장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AM 플러스 2. 엔딩 포인트는 바로 AN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나? 합을 써서 표현한다면, SN을 써서 표현한다면, 이건 SN에다가 뭘 빼면 좋을까? 이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잖아. 뭘 빼면 좋을까? SM-1번장을 빼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야.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이해되지? 이건 첫 번장부터 이 앞전에 한 A1부터 어디까지? AM-1까지를 빼준 거야. 이해되지? 굳이 외지 마세요. 참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68쪽 시그마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조건 놓치면 안 돼요. 증명도 책에 다 뒤에 다 있다. 뒷장에 269쪽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좌변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이 일반항이에요. 첫 번장이 뭐지? A1 더하기 B1이 첫 번장인 거야. 두 번장은 뭐지? A2 더하기 B2가 두 번장이고 N번장은 엔딩 포인트래요. AN 더하기 BN이 되겠지. 우리 결합법칙 성립하잖아. 교환결합.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나? A1, A2부터 AN까지랑 B 시리즈 묶어내세요. B1, B2, 이거 아래 첨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묶어낸다면 이게 시그마 기본 성질이잖아. 자, 우변에 있는 시그마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I1부터 N번장까지 BI. 자, 어때? 좌우변 같다 다르다? 같죠? 내가 이불로 그냥 K 자리에 R을 집어넣은 거야. 같은 말이다. 2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좌우변 더해가지고 교환법칙과 결합법 쓰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보세요. 자, 잘 봐. 3번에 이 녀석에 이건 C 곱하기 AK를 나타내거든. 첫 번장이 뭐예요? C1 아니요 C 곱하기 A1이 첫 번장이야. 두 번장은 그렇지. C 곱하기 A2가 두 번장이고 그럼 N번장은 뭔데? C 곱하기 AN이잖아. 앞에 계수라 부르거든. 계수를 어떤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A1 더하기 A2부터 어디까지? AN까지를 우변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C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번장까지 AK. 알겠죠? 자꾸 찾아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4번도 좀 전에 내가 우리 제전에 낚았던 거죠. 4번의 첫 번장이 뭐야? 두 번장은? 세 번장은? N번장도. 그렇지. 이걸 C를 N번 더했다? 그럼 C 곱하기 N이다. 실전에 바로 써먹으세요. 개념원리 수일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수일 AN이 있어요. 오, A1 값은 10, 10번째 값은 1. 그런데 이걸 물었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아, 나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수열은 배운 게 없다면 그냥 나열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해법이다. 잘 봐. 이거 나열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뭐지? A1, A2부터 어디까지 합? A9까지 합이잖아. 그럼 뒤쪽에 이거 초록이로 표현해볼까요? 이건 첫 번째 항이 뭐지? A2, A3부터 어디까지 합? 그렇지. A9 더하기 A10까지 합이네. 맞죠? 없어지는 거 보이지? 쓱쓱 싹싹 9까지 다 소거되네. 그래서 A1 빼기 A10 뭐 계산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필수 2번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71쪽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배운 게 없다면 우리 제자들 그냥 나열할 거예요. 사실은 이 K와 10-K의 특징이 사실 있어요. 항본의 특징은 합은 10이죠. 그래?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나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뭐지요? A1 빼기 A9 맞나요? 두 번째 항은 뭔데? A2 빼기 A8. 항본의 합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은 일씩 늘어나잖아. 이제 안 보고 해봐. 안 보고. 요 두 개만 규칙만 봐봐. A3 빼기 A7인 거예요. 잘했어요. 한 번 더. A4 빼기 A6 A5 빼기 A5 빵이 되지.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바뀝니다. A6 빼기 A4가 되지. 쭉 적으면 마지막 9를 대입해 보세요. A9 빼기 A1 나머지 안 적어도 되겠죠? 규칙을 찾아내는 거거든. 이 둘의 합은
합은 0. 옳다구나. 자, 니은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없이도, 이 우변을 없이도 우리 제자들이 스스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봐. 이게 무슨 수열일까요? 잘 봐.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은 2예요. 아니,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예요. 세 번째 항은 6이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에요. 다섯 번째 항은 10이에요. 이거 없이 지금 풀어야 된다. 없이도. 잘 보세요. 홀수일 때는 양수. 맞죠? 짝수일 때는 음수면서 그 절대값은 얼마씩 커져요? 2씩 커지죠. 규칙이 있어요. 홀짝을 따로 규칙을 구하셔도 괜찮고 이 녀석은 양홀 맞죠? 음양 바뀔 때는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쓰냐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 만약에 짝수 제곱이면 1 그대로 나오잖아. 어떻게 써요? 이거 뭘 쓰면 될까? 1을 대입했을 때 그대로 나오고 싶어. 양수 나오고 싶어. k 플러스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나요? 1을 집어넣어 봐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에 이거 지금 k 자리에 1을 대입한 거야. 맞지? 이 녀석은 1 바로 써줄게요. 이 녀석은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홀수 곱하면 어때? 마이너스 되지? 거기다가 4가 된 거잖아.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부호만 결정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k번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k 해주면 어떨까요? 맞는지 한번 볼까?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에 짝수 제곱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 나오지. 2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 맞나? 하고 이 녀석은 4가 되지. 절대값은 등차로 보고 부호만 결정한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틀렸어. 그냥 답만 구한다면 여기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제자들이 안 보고 한 번 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홀짝 꼭 물론 등차가 될 수고 등비호가 될 수도 있단다. 알겠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멱수열이에요. 이건 등비거든. 공비가 마이너스 1. 얘는 무슨 수열? 등차거든. 이것을 멱수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D것도 한번 볼까? 좌변 한번 건드려 볼게.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잖아. 2를 대입해봐봐. 두 번째 항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규칙 보이지? 쭉쭉쭉쭉. 10번째 항은 뭔데? 19분의 1 빼기 빼기죠. 더하기네. 더하기 이제 더하기인데 그죠? 20분의 1이죠. 10을 대입했으니까. 이 녀석은 어때? 우변과 똑같을까? 우변 전개해 볼게요. 자, 우변 오른쪽 우. 첫 번째 항은 1분의 1,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3분의 1, 그럼 20번째 항은 20분의 1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공식을 쓰지 마시고. 알겠지?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72쪽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이걸 전개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아이들 전개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낚이는 문제가 참 많단다. 시그마 기본 성질 보면 시그마는요. 무조건 분배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전체 수열을 편의상 PK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 녀석을 QK라는 표현을 쓴다면 PK, QK를 이용해서 AK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PK에다가 QK 더한 후에 뭐 해주면 될까? 그렇지. 2분의 1 해주면 스몰 AK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기본 성질 중에 시그마 잘 봐봐. K1부터 5번째까지 전부 다 시작한 번호가 마지막 한 번호 똑같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다시 시그마 K1부터 5번째까지 AK는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녀석은 시그마 K1부터 5번째까지 2분의 1 곱하기 일종의 등식의 법칙이란다. 이렇게 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 후에 PK가 수렴하니까 이거 전문용어로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10으로 일정하게 가거든. 그래서 분배 가능한 거고 개수는 2분의 1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풀을 쓴다면 2분의 1 곱하기 서술되면 적어주는 거야.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P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QK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값이 10이었잖아. 이 값은 마이너스 4니까 합치면 6 절반 답은 3이 되는 거야. 말하잖아. 딱 두 번째 버전도 마찬가지야. BK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PK랑 QK를 이용하려면 BK는 옳지. BK에서 QK 빼봐봐. 암산한다. AK 빼고 부호 바뀌니까 2BK니까 여기다가 얼마? 2분의 1 해주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이 녀석이 BK가 나오거든. 그렇네. 그럼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BK는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2분의 1 곱하기 PK 마이너스 QK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분배 가능하고 개수는 앞쪽으로 빠져나오고요.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PK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5번째 항까지 QK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 값이 10 마이너스 하니까 14 절반이면 7 이런 답이 나옵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72쪽 필수 예제 4번의 1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시그마는 보기엔 참 좋아요.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나열하세요. 알았지? 그냥 쭉 첫 번째 한 K자리 1을 맞춰가지고 1, 2, 3부터 6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어때?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을 나타내지?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맞죠? 첫 장은 얼마지? 1. 공비는 3. 그래? 등비 수열의 합이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얼마? 1. 곱하기 놓치지 마라. 3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 그 뒤쪽은 마이너스 2죠. 틀린 거야. 이 녀석은 다시 읽는다면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하는 거야? 6번 더하는 거라서 여기 곱하기 6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C는 C 곱하기 N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바로 풀겠습니다. 뒤쪽도 이 녀석을 일반항 이 전체인데 한꺼번에 써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분리라고 하겠습니다. 분리형을 쓴다. 앞쪽은 어떻게? 5분의 3의 몇 제곱? K제곱. 뒤쪽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몇 제곱? K제곱으로 쓰신다면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네. 첫 장은 5분의 3, 공비도 5분의 3. 첫 장 마이너스 5분의 2, 공비도 마이너스 5분의 2.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분의 첫 장 5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의 몇 제곱? 그렇지. 항수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니까 항수 8개 계산 굳이 안 할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2거든. 1 마이너스 보조심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첫 장 마이너스 5분의 2 중괄호 해주고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을 적어주시고 계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73쪽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데 자 1번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도 맞아요. 유도 힘듭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걸 성립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다음 파트에 배우게 되는데 이게 성립합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첫 번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번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후에 K 플러스 1번장이 성립함을 보이면 이 공식 3개가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K 4제곱도 증명을 예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굳이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단다. 1번은 어렵지 않아요. 1번은 외우지 마세요. 근데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역시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잖아. n이 항수 처음 항 이걸 초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난 항 마지막 항이지. 어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합과 같은 항 같아.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번째까지 K는 2분의 N 곱 N 플러스 1이다. 이제는 구구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 중에 말 그대로 제곱한 게 있어요. 일반항에 K제곱이 나오는데 첫 번장은 1의 제곱, 두 번장은 2제곱, 세 번장은 3제곱, 마지막 번장은 N제곱일 때는 6분의 N, N 플러스 1 그런 후에 팁을 조금만 드린다면 N과 N 플러스 1의 이 둘의 합을 적어주면 됩니다. 눈에 익혀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 계산 과정을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논단다. 자, 이 계산 과정은 뭔데? 1제곱, 2제곱, 마지막 번째는 10제곱이지? 계산 굳이 안 합니다.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이 둘의 합 21을 계산하면 3, 8, 5가 됩니다. 웬만하면 숙제해놔. 그렇지? 이 녀석도 간단하지? 앞쪽은 더 쉽지? 우리 초등수학 했잖아. 그럼 첫 번째는 뭔데? 1, 두 번째는 2, 3부터 10번째는 10이잖아. 이 녀석은 우리 55라고 뭐 초등수학부터 했잖아. 그지?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럼 세 번째 이 녀석은 뭘까? 요것도 근데 지금은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1세제곱, 2세제곱 계산 굳이 안 할 겁니다. 3세제곱 쭉쭉쭉쭉 해서 10의 세제곱인데 K세제곱의 시그마는 위에서 구한 거죠. 이거를 제곱하면 됩니다. 한 번만 딱 뒤에서 본다면 하트 1번 과정은 뭘까요? 내가 처음 가르칠 겁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2번은 몇 차 함수? 3차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4번은 몇 차 함수일까요? 4번이야. 3번은 몇 차 함수예요, 이거? 4차 함수가 되죠. 맞아.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밖에 이거 제곱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함수의 특징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버리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참 좋아요. 참고 삼아. 3025 정도는 알아두세요. 1, 2분 정도는 이 두 개 계산은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파란색은 뭐 선택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73쪽. 만약에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을 6, 세 번째 항을 12, 네 번째 항을 20, 10번째 항을 110이라고 주어져도 우리 제자들 일반을 구할 수 있을까? 규칙이 사실 있어요. 그냥 선생님 이건 4도 하고 6도 하고요. 이건 8도 하고요. 규칙이 있지 사실. 이걸 개차수위라고 부릅니다. 혹시 학교에서 개차수위를 가르치면 내게라. 알았지? 근데 그런 건 교육과정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개차수율이 수능에 안 나왔던 적이 없는데 지금 빠진 관계로 선생님 개차수율적으로 접근 못 해줍니다. 잘 보세요. 이 2를 1곱 2로 쓸 수 있어야 돼요. 6을 2곱 3으로 데려 손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12는 3, 4, 12. 10번째 항은 10곱 11로 볼 수 있어야 돼. 이야, 이건 뭐야? 앞쪽은 1, 2, 3, n. 어떻게 바뀌어요? K번째 항이면. 일식 증가는 등차수열이잖아. 그냥 K 아닐까? 네. 맞잖아. 항문에 맞춰서 그냥 일식 증가하잖아. 그럼 뒤쪽은 초록색 바꿔줄게. 2, 3, 4, 10은 그 사이에 있는 K번째 항은 이거 뭐가 쓰면 돼요? 그렇지. 등차수열이니까 역시 일식 증가는 등차수열이잖아. K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중요하다. 알았지? 그 접근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K제곱에다가 K를 더한 거예요. 이건 1제곱에다가 뭘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고. 6은 2제곱 더하기 2를 더한 거예요. 12는 3제곱 더하기 3을 더한 거고요. 20은 4제곱 더하기 4를 더한 거예요. 와, 멋지지? 110은 10제곱 더하기 10을 더한 거란다. 알겠지? 이런 것도 접근하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일반은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단다. 그런데 합 구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합 S10인 거야. S10은 시그마 시작 항번호 K1부터 끝나는 항번호 10이 되는 거고 일반은 AK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랬지?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K는 2분의 N곱 N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은 뭐였지? 6분의 N 플러스 1. 이 둘의 합 2N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고. 긴장하면 2N 마이너스를 적어서 틀리는 경우 많이 봤거든. 긴장하면 평소엔 잘 풀다가도 보는 거 참 쉽지. 근데 막상 푸는 거랑 보는 거는 다릅니다.
수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K 세제곱에 관한 시그마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몇 제곱? 그렇지, 전체 제곱이 됩니다. 세제곱 아니다. 이거 헷갈리면 막 세제곱. 잘 보면 2차, 3차, 4차라고 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녀석 K제곱에 관한 시그마는 웬만하면 외우나?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근데 하지만 계산 과정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개 합 21. 실제로 계산했을 때 385가 나오는지 우리 제대로 수술을 해봐. K에 관한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쓴다? 2분의 10 곱하기 11 약분하니까 얘는 얼마다? 55. 이런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276쪽 수열 파트. 자, 이거 잘 살펴보면 분자는 뭐지? 많이 보던 거 아닐까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분모에 요 K가 있잖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시그마 K부터 10번째 항까지 K분의 1 곱하기 빨간색 항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일반항이다. 어때요? 맞죠? 분자 있는 계산을 1부터 K까지 합을 바로 2분의 K 곱 K 플러스를 바꾼 거야. 근데 분모에 좀 K로 나눴잖아. 이거 이해돼요? 그럼 KK 약분되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시그마 K1부터 10번째 항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2는 밖으로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번째 항까지 K 플러스 1이면 내가 두 가지 버전 다 보여줄게. 자, 이 첫 번째 풀이는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은 뭔데? 1을 대입하면 2, 3, 4부터 10번째 항은 11로 보면 등차수리 합이네. 좋은 풀입니다. 이것도 등차수리 합 어떻게 써요? 2분의 항수 2부터 11까지 항수 10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번째 항 더하면 끝.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그마 성질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풀이 2분의 1 한 후에 시그마는 분배 가능하다. 그렇지. 합차는 분배 가능합니다. K1부터 10번째 항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10번째 항까지 1이 되는 거야. 그렇네. 그래서 우리 계산했었잖아. 1부터 10까지 합이었으니까 얼마였어요? 55. 뒤쪽은 10입니다. 1을 10번 더한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둘 다 기억하세요.